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, 메가박스와 SL을 중앙에 모 회사인 우리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 적자를 기록을 해오고 있어서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. 근데 요즘 들어서는 다시 이 영화와 극장계에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죠. 올해 첫 천만 영화 파묘도 탄생을 했던 만큼 지금 이제 다시 이 영화계와 극장계에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 콘텐츠의 중앙에 관련된 실적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최근에 이 콘텐츠의 중앙이 공시 시스템에 본인들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. 최근에 콘텐츠의 중앙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콘텐츠의 중앙에 주가에 관련된 말씀도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사업 보고서를 한번 좀 보시면요. 3월 20일자로 올라온 보고서입니다. 뭐였냐면 우리가 봐야 할 건 당연히 실적입니다. 근데 방금 보셨던 이 사업 보고서 내부에 있는 여기서 밝히고 있는 실적표를 가져오면 숫자가 너무나 난해해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한성이 좀 떨어질까봐 제가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매출액과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측면을 한번 좀 보시면요. 22년도 때 매출액은 8,521억 원 기록을 했죠. 근데 23년도 때 9,930억 원 기록을 합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원래 716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681억으로 적자폭도 좀 줄였고요.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2년도 때 769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23년도 때 아니 갑자기 1713억 원 적자가 발생해요. 그래서 뭐 좋은 흐름들 매출액과 영업이 굉장히 좋은 기조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당기순이익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신 분들 계실까봐 설명드릴게요. 이 콘텐츠리 중앙에서 오피셜하게 밝혔던 공시예요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. 극장 업황 회복 그리고 투자 배급 작품 흥행 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했다. 근데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했다 해서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좀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아마 좀 이 재무제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좀 봐야 할 건요.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문이에요. 당기순이익은 어떠한 이 기업의 사업성만 놓고 봤을 때 발생했던 매출과 영업이익 물론 다 들어가지만 이 사업 외의 요소들도 이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됩니다. 뭐 이를테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을 했을 때 그 부동산 처분 이익까지도 이런 데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 기업의 사업성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너무 그렇게 크게 비중을 갖고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다. 이것 또한 여기서 밝힌 콘텐츠리 중앙에서 오피셜하게 밝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대요. 근데 이 일회성 비용이 하나하나 뭔지까지는 저희는 좀 알 턱이 없습니다. 이 기업의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것까지는 기업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도 모르는 영역이고요. 아마 이 목전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뭐 업무 처리 시설,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교체를 했다는 등, 뭐 아니면 뭐 회사에 뭐 인테리어를 뭐 좀 바꿨다는 등,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력도 새로운 인력들도 신규 채용을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요게 2024년도 이 콘텐츠의 중앙에 관련된 실적 예상치예요. 근데 예상치인데 이걸 누가 예상하냐?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상치를 던집니다. A, B, C, D, E, F, G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 이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걸 다 모아서 평균 낸 거예요. 평균치입니다. 평균치. 노란색 부분은 평균치예요.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예상치의 평균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평균치가 매출액이 이제는 무려 24년도에 1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.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년도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22년도 거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500억 원 넘어가는 금액의 적자폭을 개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인 게 뭐냐면
20년도부터 21년도, 22년도, 23년도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 여파가 어쩔 수 없었어요. 요거는 뭐 진짜 아무리 이 기업이 뭐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한다고 한들 이 코로나는 정말 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. 또 거기다 또 영화, 극장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죠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이제 진짜 게임은 24년도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근데 이 24년도의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이 코로나를 강조를 드렸죠. 이 콘텐츠리 중앙에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. 방송과 영화가 다예요.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가져와 봤고요. 이 다음으로 보실 건 이 콘텐츠리 중앙에 5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, 목표가 21,000원에서 이 대신증권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유안타 증권 측에서도 이 콘텐츠리 중앙 관련해서 중장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이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얘네들 다 대신증권, 유안타증권 목표가는 다 다릅니다. 그리고 매출액은 어떨 것이다, 뭐 단기순위 어떨 것이다, 영업이익 어떨 것이다 다 달라요.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. 요게 이 전문가들, 이 증권사에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평균 낸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다음으로 보실 건요. 우리가 이 24년도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. 근거가 될 수 있는 이거. 마동석 씨의 범죄도시 4가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 달, 다음 달이죠. 4월 24일 날 개봉 예정이에요. 우리 콘텐츠리 중앙은요, 2020년도 이후에 범죄도시 2 그리고 범죄도시 3 해가지고 또 이번에 서울의 봄 굉장히 흥행이었죠. 서울의 봄도 1000만 넘었었죠. 이 1000만 관객들을 달성했던 국내 영화 요 3편 모두 우리 콘텐츠리 중앙이 투자하고 배급한 작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이 개봉했던 이 주요한 작품들에 있어서 콘텐츠리 중앙이 수취한 이익을 평가를 해봤을 때 137억 원과 195억 원을 해가지고 5대 배급사 중에서 1위였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앞두고 있는 이 범죄도시 4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번 연도 들어서 이 파묘를 필두를 해서 첫 1000만 영화 달성을 했고, 아마 요 범죄도시 2가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저도 범죄도시 1, 2, 3 해가지고 거의 각각 한 2번, 3번씩은 다 본 것 같아요. 너무나 재밌게 봤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도시 4 너무나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범죄도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콘텐츠리 중앙 관련된 좀 좋지 못한 이슈입니다. 보시면 이 금지된 주식을 보유를 했대요. 누가? 이 SLL 중앙이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죠. 보시면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인 SLL 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비욘드 뮤직 1호 3호 투자 합자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했대요. 근데 이게 이 자본법상 불법입니다. 요거를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. 이렇게 여러분, 이렇게 자회사가 있죠. 지주회사가 있고, 요 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걸 우리는 손자회사라고 불러요. 그죠?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정거래법에선 이 자회사 SLL 중앙이죠. 이 자회사가 이 본인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갖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요. 이 손자 회사도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갖는 걸 차단을 해요. 요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,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말 그대로 진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이 공정거래법이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,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죠. 근데 요 밑에 에코프로 BM이 있고요. 요 밑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만약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에 주식을 취득하는 게 가능할까요, 여러분?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딱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게 이 지배관계들이 얽히기 때문에 이
막 복잡하고 얽힌 이러한 이해관계까지 투자자들이 다 이해를 해가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고요. 투자자들이 이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, 이걸 풀어놔 버리면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있고, 또 그렇게 되면 공정한 투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있다, 법에서 차단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주가를 한번 좀 보시면요. 자, 너무 과거 차트까지 제가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최근 흐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최근 흐름을 보시면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다가 이때 고개를 한번 빼꼼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. 이때 이 서울의 봄이 굉장히 흥행을 했죠. 자,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 회색깔 선인 121선 위로 고개를 내밀어 줬는데 바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복귀를 했습니다. 왜냐면 재료가 소멸된 거죠. 이 서울의 봄 같은 영화, 또 영화뿐만 아닌 어떠한 콘텐츠든 상관없이 그 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왔었기 때문에 이걸 반대말로 해석하면 여러분, 요만큼 지금 현재 위에 이 매물대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하방으로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단편적인 재료로 우리가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. 좀 지속 가능한 어떠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, 이 서울의 봄 흥행 소식은 딱 그거 하나 끝이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다가,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가 여기서 재료 소멸되고 나서 다시 떨어졌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, 그래도 좀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이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, 미약하게나마 우상향 해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와선 이렇게 좀 당겨서 볼게요. 가장 최근 들어와선 이 61선과 121선 모두 지금 현재 회복은 해 주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다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회색깔 선 121선 아래에서만 엄청나게 하회를 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서울의 봄 이슈로 이렇게 이때 한번 121선 위로 올라와 주고 나서부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항대 밀려서 여기 쳐다도 못 보다가 이때부터 이 121선 좀 가까워지면서 여기 지금 위로 올라와 준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이평선 배열상 이 241선만 어떻게 회복만 해주면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어야만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러한 미약하지만 이러한 상승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범죄도시 4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감이 녹아들어 있다. 이 시장에 관련된 이 기대감이 녹아들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말라 있기 때문에 뭐 수급 주체라든지 뭐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파악하는 거 좀 사실 무의미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 좀 간단하게 단편적이나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, 우선 이렇게 보시면 그 전까지는 이 박스권 하단부였던 요때였죠. 요때 약 1,500원 근처까지 저점을 찍고 나서 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부가 1,500원이에요. 근데 이 1,500원에서 지금 요즘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라인은 약 13,100원 요 근처에서 61선과 21선이 교차하는 딱 그 포인트거든요. 이 13,100원 근처에서는 단편적이나마 지지를 받고 있고,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돌파 시도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이 서울의 봄 이슈 이후로 한 번도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부인 15,000원 선 요 근처에서는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 관련된 말씀 나눠봤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, 혹시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닌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놀러 오셔서 다양한 종목들 또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데이업은 제가 항상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게, 우리 여러분께 뭐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이딴 거 저 절대 없습니다. 지금 우리 유튜브판이 너무나 더러워졌어요. 여러분 애들 때문에 이 주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과
저희 대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저 김아진 멘토가 이렇게 이름도 내걸고 얼굴까지 내걸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다 있는 법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희 대기업에 힘 많이 주시고요. 우리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관심밖에 없어요. 좋아요와 구독, 요거 딱 두 가지만 요구 드리니까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성공하는 투자 꼭 성투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